세월을 건너온 사람들, 한적한 산골 마을, 구불구불한 길 끝에 자리한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온다. 청송관이라 쓰여진 글씨는 세월에 때가 묻어 흐릿하지만 여전히 정겨운 온기를 품고 있다. 이곳의 주인 강말수는 올해로 80이다. 구부정한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지런하다. 새벽이면 마당을 쓸고 해질녘이면 대문 앞에 앉아 지나가는 이들을 반갑게 맞는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다. 하지만 오후 들어 연달아 찾아온 손님들이 여관의 정적을 깨뜨렸다. 먼저 도착한 것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였다. 남편 준호는 도시 생활에 지쳐 이곳으로 내려왔다고 했고 아내 미영은 수줍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두 사람의 손에는 여행 가방과 함께 화분 몇 개가 들려 있었다. 여기서 새 출발을 해보려고요. 준호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런 곳이 새 출발하기엔 좋지. 해가 기울어갈 무렵 또 다른 손님이 나타났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여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혹시 방 하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말수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은 20살 초반의 대학생이었다. 큰 배낭을 메고 나타난 그녀는 지수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졸업여행으로 혼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며칠만 머물다 갈게요. 이렇게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4명의 손님이 청송관에 모였다. 저녁 식사 시간, 작은 식당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다. 말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시골 밥상 앞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준호 부부는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에 지쳐 이곳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고 싶다고 했다. 지수는 대학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여행을 떠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년 남성은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았다. 다만 오래전에 이 근처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는 말만 남겼을 뿐이었다. 밤이 깊어가자 각자 방으로 돌아갔지만 청송관의 평온한 밤 공기 속에는 무언가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대문을 잠그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그 사람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새벽 공기가 차가운 이른 아침, 중년 남성은 홀로 여관 마당으로 나왔다. 그의 이름은 이도현. 올해 65이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이곳의 풍경은 여전했다. 특히 마당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는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다. 도현은 은행나무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나무 아래에서 첫사랑과 만났던 20살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반겨주었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다. 마을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이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짓이었지만 외지에서 온 그가 희생양이 되었다. 억울함을 호소해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왜 끝까지 싸우지 않았을까? 도현은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젊은 혈기로는 억울함에 맞서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저 조용히 사라지는 길을 택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해외로 나간 그는 열심히 일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고 밤에는 어학원에서 외국어를 배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성공이 주는 기쁨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지울 수는 없었다. 몇 년 전부터 고향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다.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고 정리되지 않은 과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특히 아무 말도 없이 떠나야 했던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 깊이 남아있었다. 말순이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 은행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리자 도연의 눈가에 촉촉함이 번졌다. 그녀와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 없이 그저 사라져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이제야 용기를 내어 돌아왔지만 과연 그녀가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서로 기억한다 해도 반가워할까? 40년이라는 세월 앞에서 도연은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마당에서 빗자루질하는 소리가 들렸다. 말순이었다. 도연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아직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이곳에 돌아온 이유이기도 했다. 제호장도 바로 이어서 정리해줘. 제호장도 바로 이어서 정리해줘. 네. 이어서 제호장을 동일한 방식 한 줄에 56단어. 다로 끝나면 마침표.
문장 보호마다 줄바꿈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을 건너온 사람들. 제오장.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청송관의 마루에서는 자연스럽게 담소가 시작되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불어와 하루의 더위를 식혀주었다. 준호와 미영 그리고 지수가 먼저 자리를 잡았고 도연은 조금 망설이다가 합류했다.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미영이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도시에서는 이런 공기 마셔볼 일이 없죠. 맞아요. 저도 서울에서 살면서 이런 한적함이 그리웠어요. 지수가 맞장구 쳤다. 준호는 도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선배님은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셨어요? 아, 글쎄.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옛날에 여기서 살았던 적이 있어서요. 그럼 고향이시네요. 얼마나 변했을까요? 많이 변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도연의 시선이 은행나무로 향했다. 이야기는 점점 깊어졌다. 준호는 회사 생활의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쳐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내와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제 자신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무리하다가 건강까지 해쳤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지수는 젊은 나이답게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다. 전공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인지 확신이 안 서요.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라고 하는데 전 아직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젊을 때는 다 그래요. 도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선배님은 어떠셨어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꿈이 많았어요.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로 모든 걸 잃게 되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일이셨는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지금은 여러분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도록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령대는 달랐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민과 아픔은 비슷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하는 걱정. 결국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은 거겠죠. 미영이 정리하듯 말했다. 그런데 행복이 뭔지는 나이가 들수록 더 헷갈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이렇게 여러 세대가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아요. 지수가 말했다. 평소에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도연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자신이 젊었을 때와 비슷한 고민들이었지만 시대는 많이 변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지수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준호가 제안했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면서도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 청송관의 밤은 깊어갔지만 네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지수는 용기를 내어 발견한 편지와 사진들을 말순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할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할머니, 어제 창고에서 이런 걸 발견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밀었다. 말순의 손이 멈췄다. 상자를 보자마자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오래전에 숨겨둔 기억들이었다. 어머, 이게 아직 있었구나.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첫 번째 편지를 읽는 말순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아무 말 없이 사라진 도연. 그 후 몇 달간 기다렸던 자신의 모습. 할머니, 혹시 이 남자분이. 지수가 사진을 가리켰다. 응, 도연이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젊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지. 하지만 다른 편지를 읽은 말순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목격자의 증언이 담긴 편지였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과 완전히 달랐다. 이게 정말일까? 말순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편지에 따르면 당시 도난 사건이 진짜 범인은 박만수의 아들 박종철이었다. 목격자는 그날 밤 박종철이 훔친 물건을 숨기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박만수가 마을의 유지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아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대신 외지인인 도연이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이 편지가 나오지 않았을까? 지수가 궁금해했다. 말수는 편지 끝을 읽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목격자는 박종철의 협박을 받았고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썼던 것이다. 그럼 도연이는 정말 억울했던 거네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말순도 울먹였다. 내가 그 애를 믿어주지 못했어. 다른 사람들 말만 듣고. 그때 마당으로 도연이 나왔다. 말순과 지수가 편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자 그는 멈춰섰다. 무슨 일이세요? 말순은 도연을 바라보았다. 40년 만에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당황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네가 억울했구나. 정말 억울했을 거야. 말수는 편지를 도연에게 내밀었다. 이걸 봐. 도연이 편지를 읽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4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억울함. 그것이 이제야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게 정말인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잠겼다. 응, 박종철이가 진짜 범인이었어.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자신이 미쳐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 정말 억울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었다. 그런데 박종철은 지금 어디에?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죽었어. 10년 전의 사고로. 말순이 대답했다. 박만수도 그 일로 많이 상심했지. 지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40년간 쌓인 오해가 풀리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수가 물었다. 말순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아니면 조용히 묻어두어야 하는지. 박만수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고 박종철도 세상에 없었다. 하지만 도연의 명예는 회복되어야 했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도연이 말했다. 급하게 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연이 받은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마을 회관에서 추석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1년에 한 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다. 말순은 며칠 전부터 고민했던 결정을 내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도연은 처음에는 반대했다. 괜찮습니다. 이제 와서 뭘 따져봐야겠어요. 하지만 말순의 의지는 확고했다. 안 돼. 네가 받은 상처를 그냥 묻어둘 수는 없어.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말순이 일어섰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평소 조용한 말순이 이런 자리에서 말을 꺼내는 것은 처음이었다. 40년 전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순이 계속했다. 이도연이에 대한 일말입니다. 좌중이 조용해졌다. 박만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순은 발견된 편지와 사진들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목격자의 증언을 낭독했고 진짜 범인이 누구였는지 밝혔다. 도연이는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당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당황했다. 박만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정말인가? 편지가 여기 있습니다. 말순이 편지를 내밀었다. 박만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미 아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다만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미안하다. 박만수가 도연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이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도연은 박만수의 앞에 다가갔다.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고 종철이도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가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박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도연에게 사과했다. 당시 그를 의심했던 것,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였다. 김덕수 이장이 나섰다. 도연이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최영감도 고개를 숙였다. 그때 네 편을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도연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40년 전 자신을 차갑게 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안해하고 있었다.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무엇보다 홀가분했다. 저도 그때 좀 더 끈기 있게 싸웠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포기했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서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순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40년간 기다렸던 말이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그날 밤 잔치는 더욱 따뜻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오해가 풀리고 난 후에 마을은 더욱 하나가 되었다. 도연은 마을 사람들과 다시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치 시간이 되돌아간 것 같았다. 준호와 미영 그리고 지수도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감동받았다. 진실이 가진 힘, 용서가 주는 치유를 목격한 것이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청송관은 조용했던 시골 여관에서 마을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말순의 제안으로 여관 일부를 마을 사랑방으로 개방했고 세대 간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준호와 미영은 결국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여관 한편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은행나무 카페라는 이름으로 마을 사람들과 여행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었다. 준호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건강한 음식을 만들었고 미영은 따뜻한 서비스로 손님들을 맞았다. 도시에서는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미영이 카페 창가에서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요. 지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청송관을 이어받기로 했다. 말순이 나이가 들면서 혼자 여관을 관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수는 젊은 감각으로 여관을 새롭게 단장했지만 오래된 정취는 그대로 유지했다.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불안해하자 말순이 웃으며 답했다. 네가 있어서 이 여관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구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잖아. 실제로 지수가 SNS를 통해 청송관을 알리면서 젊은 여행객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이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었다. 도연은 여관 옆에 작은 서재를 만들었다. 청송서재라는 이름의 이 공간에서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른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열었다. 해외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마을에 나누는 것이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이 도연을 둘러싸며 물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보세요.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서재에는 도연이 직접 수집한 다양한 책들이 가득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주 찾아와 책을 빌려가거나 함께 토론을 했다. 어느 저녁 네 사람은 다시 여관 마루에 모였다.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 참 신기해요. 지수가 말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같잖아요. 인연이라는 게 정말 묘한 것 같아요. 미영이 맞장구 쳤다. 도연은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나무처럼 우리도 뿌리를 내렸네요. 각자 다른 곳에서 왔지만 이제는 함께 자라나고 있어요. 말순이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나이 들어서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몰랐네. 모두 고마워. 저희가 더 감사하죠. 준호가 대답했다.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어요. 해가 지고 마을에 평화로운 저녁이 찾아왔다. 청송관 앞마당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카페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서재에서는 독서 모임이 한창이었다.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지수가 제안했다. 5사람은 은행나무 아래에 모여 섰다. 40년 전 젊은 도연과 말순이 찍었던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였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시간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이었다. 청송관은 이제 단순한 여관이 아니었다. 세월을 건너온 사람들이 만나는 곳, 새로운 희망을 품는 곳, 그리고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곳이었다. 은행나무는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